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대국에서 반발이 커서 그런가 미국이 한 발 뺐는데 이제 일단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인 캐나다나 멕시코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었지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글로벌 통상 전쟁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일단 한시적인 데다가 트럼프가 지역적으로는 유럽연합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산업별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 수준인 관세 전쟁 위기감은 계속해서 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게 이 강경 조치를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폭탄을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일단 이들 국가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차단을 약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멕시코의 갱 조직원이나 밀수업자 그리고 인신매매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불법 마약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국의 어떤 치안이나 공중보건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부 국경을 접한 캐나다에도 비슷한 이유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을 보면 캐나다에서 일종의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합성해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그런 멕시코 카르텔의 존재가 캐나다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네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상들은 앞다퉈서 국경 보호 강화를 위해서 미국으로의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에서 이 펜타닐과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멕시코 군병력 10,000명을 투입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네. 일종의 멕시코로서는 성의를 보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전격적인 이 관세 유예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총리도 이 두 차례나 트럼프와 통화를 한 끝에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국경 강화를 위해 캐나다는 13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0명의 요원을 국경 보호를 위해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리고 펜타닐을 관리하는 인사인 페타닐 차르를 임명하기로 했고 또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1차 통화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국경 안보에 대해서 협조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고 네. 부랴부랴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만들어서 2차 통화에서 그것을 제시한 뒤에 트럼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좀 흘러가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한 달간 국경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차단 노력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라는 통상 이슈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경제 구조상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 위협에 한 차례 이제 굴복을 한 셈인데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개연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멕시코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중을 밝혔다라고 그렇게 좀 전하기도 했고요. 네. 캐나다 역시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국경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치더라도 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도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통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관세는 협상 결과에 따라 한시적인 유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지만 일단은 이
4일부터 발표한 이 관세가 그대로 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미국 시각으로 4일 자정이 지나면서 이제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관세 부과가 유예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은 물론 대외 정책에서도 이 관세 협상을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할 의지를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공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대선 선거운동 때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 내지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충격과 압박 전술, 관세 전쟁 전망. 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해석과 향후 전망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관세 부과 유예 결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먼저 첫 번째 분석을 보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이 애초부터 그 집행의 의지보다는 어떤 일종의 극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의미가 더 컸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유예는 결국 트럼프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에 따른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네.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작년 11월에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처음으로 예고를 했는데, 이때나 최근인 1일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모두 어떤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포함한 어떤 국제 경제 관련된 목표가 아니라 어떤 국경 안보와 마약 단속 목표를 위해서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일종의 분명하게 좀 밝힌 셈인데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고 또 관세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분석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SC은행은 이에 대해서 협상 방향과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시장은 이번 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은 뭐 이제 협상 카드였다, 이런 해석이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떤 게 나오고 있죠? 네, 다른 해석으로는 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에 제기됐던 어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차원의 어떤 부작용들, 뭐 미국의 경제적인 타격, 물가 상승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네. 일종의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대비할 시간을 벌려는 포석 아니었겠느냐, 좀 이런 해석인데요. 네. 먼저 관세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종의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시에 미국의 다수 언론들이 이번 관세 전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시적인 유예 결정을 하지 않았겠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관세 전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떤 협조를 명분 삼아서 전술적인 후퇴를 결정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유예 합의로 트럼프가 관세를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되돌아오는 것은 꺼리고 있다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CNN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관세에서 후퇴했다며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결국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 해석 모두 이 관세 정책을 완전히 뭐 포기했다라기보다는 뭐 언제라도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고요. 네. 그리고 감세 기조를 이행하는 데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이것을 통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또 제조업 기반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좀 회귀시키겠다라는 게
국정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인데 네. 트럼프가 이런 국정 기조를 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선 선거 운동 때부터 밝혀온 공격적인 보호 무역주의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언제든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긴장감 있게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AP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유예에 합의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4일 발효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관세가 더 광범위한 무역 전쟁의 조짐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대부분 발효되지 않거나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런 위험만으로도 세계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인데 앞으로 뭐 이런 무역 전쟁의 구도가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월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두 번째 임기에서도 공격적인 어떤 초반 대응을 하다가 조기 협상을 타결을 보거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실현되기 전에 관세를 철회하는 등 어떤 일종의 전형적인 무역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롱뷰 글로벌이라는 월가 기관은 이것은 장기간의 싸움이며 트럼프 행정부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한정되어 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장은 이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월가 기관인 RJ 오브라이언은 솔직히 말해 멕시코는 가장 쉬운 협상 상대였다면서 유럽이나 유럽연합이나 중국은 더 변동성이 크고 단기간에 양보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